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취미가 독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막상 무슨 책을 읽었다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책 추천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독서가 취미라고 대답하면 아무래도 책자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더 대중적인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지난 주제엔 고전 문학을 주로 꼽아봤다면 오늘은 고전, 한국 소설, 심리학 등 조금 다양한 책들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고요. 먼저 찾아볼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사실 이 책은 워낙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고전 중에서도 베스트로 꼽히는 작품이라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막상 또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익숙한 세계를 깨고 나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양귀자의 모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재작년쯤에 브이로그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작품인데 사람이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작품이고 특히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양귀자 작가님이 문장을 정말 예술로 쓰시는 작가님이라 명언 파티 모음집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미움받을 용기 2편입니다. 사실 미움받을 용기 1편이 한때 한국에서 굉장한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저도 자기계발서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류의 책을 안 좋아해서 1권은 안 읽었었는데 막상 2권을 읽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사랑에 대한 파트가 좋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읽게 됐는데 처음 읽고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 프로듀서라는 드라마가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 아이유가 읽고 있던 책이 이 데미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새는 아래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이 문장이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문장이 너무 궁금해서 드라마 때문에 읽게 된 책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이 책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데미안이라는 한 비밀스러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아이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또래 불량 소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본인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깨지게 됩니다. 자신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던 가족의 보살핌이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정직성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싱클레어는 점차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데미안은 또래와는 다르게 어딘지 모를 신비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로 싱클레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데미안으로 인해 싱클레어는 본인의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 대목에서 유명한 알은 세계다, 새는 알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싱클레어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가치관의 실체를 마주하고 또 부서가는 과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거기에 반항하기도 투쟁을 하기도 하면서 삶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온전해지려면 그런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필수 불가결하기도 한데 그 이유는 내가 부서지고 때로는 내 자아가 죽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책이 저한테 유독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도 학창시절 오랜 입시를 끝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혼란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부적응이 싱클레어가 느꼈던 한 세상이 무너지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감정과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충격과 그 충격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이 책에 한층 더 공감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불킥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책을 하기도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앞으로 할 선택들 또한 모든 것은 그냥 새가 알을 깨고 나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실 세상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 두 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알을 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좌절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실수나 실패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믿게 된다면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백수 시기인데 이 시기도 불안하게 보내기보다는 결국 필요하니까 허락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20대 초의 자신보다 스스로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잃어버린 채로 어떤 책임감이나 압박감,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실패에 묶여 지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고 아래서 깨어나는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양귀자의 모순입니다. 이 책이 재작년서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오래도록 읽히는 책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간략히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안진진이 결혼이라는 인생에서의 큰 선택을 목전에 두고 어떤 남성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결혼 상대를 고르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두 남성, 김장호와 나영규는 둘 다 진진이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김장호는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흔히 말하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신랑감 같지만 정작 진진하고 어떤 깊은 대화가 통하지는 않는 남자예요. 그리고 김장호는 가난한 사진작가인데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진진이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후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인물입니다. 진진은 이 둘을 두고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진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진진의 이모와 엄마입니다. 둘은 한날 한시에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혼을 하면서 180도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모는 부유하고 이상적인 남편감인 이모부를 만나지만 그렇기에 어떤 삶의 어려움도 삶의 이유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반대로 진진의 엄마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만나지만 그러면서 삶을 끈질기게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진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면에서 결국 인생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요. 이 책을 읽은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이 책을 20대 초에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모순은 뇌리에 남는 작품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돌아보자면 20대 초에 저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오듯 인생에 완벽한 선택이란 없고 결국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모든 선택을 그저 책임지고 그 선택을 내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인생은 뭘 선택해도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면 뭔가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양기자 작가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탐구하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대체로 결과값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정의 내리지만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선택 그 자체보다는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마주할 삶의 결과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삶의 회의를 말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인생은 결국 과정이며 그 과정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탐색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때부터 30대, 중년과 노년까지 인생의 어떤 시기에 읽어도 좋을 작품이라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미움받을 용기 2편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미움받을 용기 1편은 안 읽었었는데요. 1을 읽지 않아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1편과 2편 모두 아들러라는 철학가의 사상에 근거한 책인데 심리나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모두 읽기 좋게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한 청년과 철학가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철학가에게 물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1편 이후 3년이 지나 청년은 도서관 사서에서 중학교 교사가 되어 철학자를 찾아오는데 아들러 이론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나 행복한 삶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죠. 그리고 철학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미움받을 용기 2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선 의지이자 결단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계의 중심으로 태어나지만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점점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자립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는데 사실 사랑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또 받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제가 진짜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랑을 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말을 안 듣는 아이들까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한창 힘들었던 시간에 이 책을 발견해서 읽게 됐고 내가 그동안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든 그게 누구든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사랑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냥 가르치는 일만 해도 되는데 굳이 사랑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사랑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보다 행복감을 훨씬 많이 느끼는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능동적으로 사랑을 해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요. 오늘은 이렇게 세 권의 독서 치트키 같은 책들을 함께 찾아보고 소개를 해봤는데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다 알만한 책들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책보다도 독서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경험을 폭넓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감상이나 경험을 댓글로 마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